속보, 핫한 국내파 감독들의 한마디. 이강인은 정말 솔직히 이강인 향한 국내 감독들 소신 발언에 축구계 난리 난 상황.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이 무한 경쟁에 직면했다. 그는 선발과 벤치를 오가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결과는 긍정적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4에서 2025 시즌 프랑스 리그 한 개막 2경기에서 2연승했다. 르아브르 4대1, 몽펠리에 6대0를 상대로 10골 -1실점이란 압도적 경기력을 선보였다. PSG 상승세의 중심엔 이강인이 있다. 그는 르아브르와의 개막전에 선발로 나서 킥오프 2분 4초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올 시즌 리그 1 기록골이었다.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선 팀의 승리를 완성하는 쐐기포를 장렬했다. 상대 골키퍼가 알고도 막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슈팅이었다. 그렇지만 안심할 수 없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두 경기를 통해 선수들은 연달아 테스트했다. 그는 1라운드와 비교해 2라운드에서 5자리를 바꿨다. 최전방 공격진에선 마르코 아센시오, 중원에선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머리만이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다. 첫 경기에선 이강인, 이브라힘 은바에, 곤살로 하무스가 선발 기회를 잡았다. 몽펠리에전에선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주앙 네베스가 베스트 11로 나섰다. PSG 선수들은 누가 들어가든 제 몫을 해냈다. 네베스는 개막 2경기에서 4도움, 바르콜라는 2경기 3골을 기록했다. 엘리케 감독은 2연승 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격과 수비 연결 방식에서 아주 행복했다. 다른 선수들이었다면 이렇게 경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매우 많은 다재다능한 선수가 있다. 포지션을 바꿔서 뛸 수도 있다. 매우 운이 좋다. 공격에 효과적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치열한 경쟁 속 이강인은 묵묵히 제 길을 걷고 있다. 그는 프로 커리어에서 역대급 시작을 알렸다. 이강인은 프로 데뷔 뒤 다소 부침을 겪었다. 그는 발렌시아, 스페인 소속이던 2020에서 2021 시즌 개막전에서 2도움을 기록했지만 2라운드 경기에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오히려 동료와 공 뺏기 논란을 야기했다. 2022에서 2023 시즌엔 마요르카, 스페인 소속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다만 당시엔 개막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PSG 데뷔 시즌이던 지난해에도 개막전에 선발로 나섰지만 기대했던 공격 포인트는 없었다. 올 시즌은 다르다. 개막전부터 득점포를 가동했다. 그것도 클럽팀 첫 2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이강인은 A대표팀에선 연속 경기 득점을 기록했지만 클럽팀에선 연속 득점하지 못했다. 골 도움을 묶어 연속 공격 포인트만 가지고 있었다. 상쾌한 출발을 알린 이강인은 PSG 홈페이지를 통해 파리는 정말 아름답다. 구단과 계약하기 위해 처음 파리에 왔었다. 가족과 함께 정착했는데 정말 잘 지내고 있다. 나는 한국 팬들을 정말 좋아한다. 나를 응원해주기 때문이다. 내게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준다. 나를 더 발전하게 한다. 팀을 돕기 위해 더 좋은 축구를 해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2. FFP 규정 해방, 맨유. 이강인 입단 동기 890억 원의 영입 박차 가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스콧 맥토미니를 판매가 유력하다. 마누엘 우카르테 영입에 박차를 가한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6일
한국 시간 우리 정보에 따르면 맨유는 맥토니의 나폴리 이적료를 합의했다. 약 2.500만 파운드, 약 436억 원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맥토미니가 나폴리 최종 협상 조건을 확정하면 맨유는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우가르테 영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PSG는 5,100만 파운드, 890억 원을 원했는데 맨유는 부담스러웠다라고 밝혔다. 왜 선수를 먼저 매각 후 영입을 시도했을까? 맨유는 재정적 페어 플레이 규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맨유는 FF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맥토미니를 나폴리에 매각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FFP 규정에 따르면 구단은 자신들의 수익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유럽 축구연맹 주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 최근 지역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가 위 규정을 위반한 의혹으로 징계를 받을 위기다. FFP 110억 원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셰이크 만수르 구단주가 팀을 인수 후 지속적으로 수익을 부풀려 운영 비용에 대한 정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가오는 9월 공청회가 예정이다. 상당한 중징계가 예상된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디 애슬레틱을 인용해 상당한 승점 감점이 있을 것이다. 70에서 80점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맨유는 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맥토미니를 매각이 유력하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능통한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맥토미니는 나폴리 이적을 수락했다라고 알렸다. 맨유가 이제 선수를 영입에 힘을 준다. 목표는 이강인의 PSG 입단 동기 주가르테다. 이 선수는 2001년생 우루과이 국적의 수비형 미드필더다. 지난 2023년 PSG에 합류했다.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과 수비를 통해 공을 뺏는데 탁월하다. 특히 2022에서 23 시즌 포르투갈 리그 태클 시도 및 성공률 1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넓은 공간을 수비력으로 커버한다. 슬라이딩 태클 능력도 뛰어나다. 얼핏 돌파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여도 끈질기게 따라붙어 막는다. 극적인 수비력을 가진 만큼 경고도 자주 받는다. 지난 2022에서 23 시즌 경고만 11장 받았다. 거친 수비와 투박한 발밑도 약점이다. 압박을 벗어내는 과정은 좋다. 문제는 이후 패스를 동료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이다. 정확도가 아쉽다. 또 공을 탈취 후 주변 상황을 확인하는 시야가 좁다. 이강인과 입단 동기다. 우가르테는 지난 2023년 PSG에 합류했다. 이강인도 이 시기에 팀에 합류했다. 또 둘 다 2001년생으로 동갑이 통하는 점이 있었다. 우가르테는 이번 시즌 PSG를 떠날 것이 유력하다.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 1 2경기 동안 모두 명단 제외됐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그러나 PSG, 맨유 모두 우가르테 영입과 판매에 중점을 두고 거래 중이다. 잔류라는 선택지에 없다. 3. 한 대표 뽑는데 중국 축구협회 문의해야. 손준호 발탁 리스크. 결국 10개월 구금 논란 풀어야. 손준호, 수원FC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부르기에는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 홍명보, 55, 감독이 직접 한 말이다. 9월 A매치에 앞서 홍명보 감독은 26일 서울 종로구의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홍명보호는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팔레스타인을 만난다. A대표팀 사령탑을 맡게 된 홍명보 감독은 첫 26인 명단을 공개하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K리그 1의 수원FC에 복귀해 맹활약 중인 손준호는 9월 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았다.
홍명보 감독은 손준호의 명단 제외 이후로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중국 축구협회에 문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손준호는 중국 산둥 타이산 시절 상하이 훅차오 공항에서 귀국 도중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 혐의로 연행됐다. 중국의 조사 기간 동안 손준호는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약 10개월 후 지난 5월 석방된 손준호는 K5 리그의 걸륭FC에서 몸 상태를 끌어올린 뒤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 무대를 다시 누비고 있다. 최순호, 62, 수원FC 단장은 손준호 영입 당시 스타뉴스를 통해 3월에 손준호와 연락했다. 전북 현대행이 무산된 뒤 손준호를 데려올 수 있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영입해야 하는 선수라 판단했다며 영입을 위해 수원시를 설득했다. 수원시 관계자들의 빠른 결정 덕에 손준호가 수원FC에 왔다 오고 밝힌 바 있다. 2020 시즌 K리그 1 최우수 선수, MVP에 빛나는 손준호는 수원FC 입단 후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다. 지난 6월 FC 서울전에서 교체 투입돼 복귀전을 치른 손준호는 점점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다. 지난 18일 울산 HD전에서는 수원FC 데뷔골을 터뜨리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손준호는 인터뷰에서 국가대표팀 발탁에 대한 열망을 내비쳤다. 서울과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준호는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다면서도 차근차근 좋은 모습을 보이면 국가대표는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팀을 위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멤버로도 뛴 손준호는 여전히 한국 국가대표로서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는 중원 자원이다. 왕성한 활동량과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을 지닌 국내 최고 수준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통한다. 한창 경기력에 물이 오르며 국가대표팀 복귀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손준호는 9월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홍명보 감독이 언급했듯 중국 리스크 해결이 최우선이다. 아직 명확한 구금 이유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대표팀 발탁은 홍명보 감독에게도 큰 부담이 된 듯하다.